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이 최근 의회 내 인사를 단행했지만 독선적이었다는 지적이 팽배합니다. 이에 의회 내에선 의장에 대한 불신임함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천안TV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천안의 대표적 농촌 지역인 동면에 10만 평 규모의 지정 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천안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천안 삼거리 공원이 올 상반기 시민들에게 모습을 선보입니다. K리그2 천안시티FC가 2025년 시즌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주도 전지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천안시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1월 13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연말부터 내부 인사발령 문제를 놓고 김행금 의장과 사무국 간의 불협화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김행금 의장은 지난 8일 전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를 지켜본 일부 의원들과 사무국에서는 의장의 독선이라는 지적이 팽배합니다. 더욱이 인사 내용에는 불법적인 요소까지 발견돼 논란입니다. 최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은 지난해 연말 의회 사무국에 인사안을 제안했습니다. 의회 사무국은 이에 대해 최근까지 2차례나 인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그 결과를 받아본 김 의장은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던 지난 8일 김행금 의장은 전격적으로 의회 내 전보 인사를 단행합니다. 하지만 이 인사안을 보면 의회안 구석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게 의회 내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박모 팀장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의 직급은 6급 상당에 해당하는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천안시의회 전문위원회 직급을 살펴보면 건설도시위원회의 경우 지방행정 혹은 지방시설사무관이나 지방시설주사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주사인 박 팀장의 경우 5급으로 승진 시 이 자리를 맡을 수 있지만 전보인사로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제가 승진 의결이 됐으니까 직무 대리를 했으면 적법하거든요. 시장이 인사위원회의 정당한 심의를 거쳐서 의결된 사항을 거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천안TV 취재 결과 당초 김홍 의회 사무국장은 이 같은 의장이 제시한 인사안에 대해 반기를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국장은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자제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인사라는 게 밝혀진 지금 이 점에 대해 반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김행금 의장은 지금의 상황이 의회 사무국의 무능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인사에 대해선 알 수 없는 답변을 해 의아함을 전했습니다. 6급으로 보낸 건 이 회의를 원만하게 이루기 위해서 팀장은 전문위원실에 가도 이 법이 아니에요. 물론 법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법의 잣대는. 우리는 진급을 보류한 상태니까 6급 팀장은 갈 수 있다. 요걸만 기준을 둔 거예요. 한편 지난 9일 한 천안시의회 의원은 의원총회 자리에서 천안시의회가 받아든 권익위 청렴도 최하위 등급이라는 성적표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자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 관심을 끌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 동면은 지역의 대표적 농촌 지역으로서 청전 지역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이러한 곳에 지정 폐기물 매립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일제히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허가권자인 금강유역 환경청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지만 중간자 입장인 천안시는 무척 난처한 모습입니다. 조인옥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국내 한 골지의 건설사의 계열사가 천안시 동면의 지정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 중이어서 많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천안TV 취재에 따르면 A사는 동면 수남리 일원에 2028년 2월부터 2030년 1월까지 매립장을 조성해 2030년 2월부터 2050년 1월까지 20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매립될 지정 폐기물은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의료 폐기물 등 인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폐기물을 말합니다. 허가권자인 금강유역환경청은 현재 A사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금강청은 평가협의회를 구성해 평가 항목을 결정했고 심의 결과 통보서를 지난해 12월 23일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금강청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사측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할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주민설명회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있고 본안이 있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초안 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폐기물을 대상으로 얼마나 설치를 해서 주민 환경 영향이라든지 건강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들어오면 평가가 시작이 되고 그 단계에서 본안 넘어가는 그 중간에 보통은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되거든요. 평가를 하기 위한 첫 단추로 평가 준비서라는 거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범위까지 받겠다. 이제 이런 거를 준비서 단계에서 담아가지고 오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항목을 중점 항목으로 평가를 받고 또 어느 범위까지 해라. 천안시 의회에서도 지난 2023년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당시 유재국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정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천안시에서 가장 청정한 농촌 지역으로 흥타령 쌀, 아운의 오이, 동면 고추, 천안 배 등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천안 농업의 미래이자 마지막 보루입니다.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칠수와 중금속 덩어리는 산과 하천 등 자연 환경을 오염시켜 농지가 황폐화됨에 따라 이 지역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면민 모두에게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주민들은 매립장이 들어서게 되면 수질 문제와 더불어 이 지역에서 재배되는 농특산물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질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산에서 굴짜기에서 물이 내려와서 동네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오창 저수지로 내려가는 길목이거든요. 거기가 또 오창 저수지에서 동면으로 다 농수로 그 저수지로 물을 퍼서 올리고 있어요. 오창 저수지가 오염이 되었을 때 우리 동면 전체가 오염이 되는 거라고요.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 삼거리공원 제조성 사업은 2022년 1월 시작돼 현재까지 약 3년여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천안 시민들에게 있어 오랫동안 휴식 공간 역할을 했던 이곳은 천안 흥타령 춤축제 주무대이기도 했는데요. 길었던 제조성 사업 기간을 거치고 드디어 올해 5월 말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현자 기자가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천안 삼거리공원 제조성 사업은 2022년 1월 착공 후 지금까지 약 3년여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산돈 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했던 이 사업은 현재 2단계 사업으로 4가지 테마의 정원을 조성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일 신년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박상돈 시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시민들이 천안 삼거리공원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천안 삼거리공원은 올 상반기에 끝납니다. 잘 정리를 하되 미흡한 게 있으면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그저 허물 없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에 포커스를 두고 즐길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요. 천안TV가 직접 찾은 현장의 모습은 아직까지 공원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원녹지사업본부 측은 나무 식재가 2단계 공정의 대부분인 만큼 다가올 봄에 빠르게 공정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예정된 5월 말 준공까지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당초 이곳에서 진행됐던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삼거리 공원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해 천안시는 공사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앞으로의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K리그2 천안시티FC가 2025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동계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지난 시즌 9위로 프로 첫 해보다 나아진 모습을 보였지만
김태환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은 더욱 강해져야 한다는 굳은 마음을 갖고 훈련지로 떠났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훈련지로 떠나는 선수단을 만났습니다. 2025년 시즌을 준비하는 K리그2 천안 CTFC가 동계 전지훈련지인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지난 시즌 활약했던 선수들과 함께 이정엽, 김원식과 같은 새로운 얼굴들이 함께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가능성 있는 신인들도 대거 합류해 올 시즌을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구단주인 박상돈 시장은 훈련을 떠나는 선수들 하나하나를 격려하면서 훈련에만 집중해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팀의 주장을 맡았던 이광진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훈련에 임할 것이라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작년보다는 더 나은 성적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도 있지만 또 진지하게 임해서 전지훈을 잘 1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잘 준비하고 부상 없이 선수들과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임 2년 차를 맞이한 김태환 감독은 지난해 경험을 거울 삼아 더욱 강해져야 한다면서 강한 체력과 단합된 팀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이번 훈련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험했듯이 저희가 더 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지훈련의 목적은 강한 체력과 단합입니다. 일단 또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팀이 되어서 진짜 강하게 한번 부딪혀 보려고 1차 전지훈련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이번 훈련은 오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이 새해를 시작하며 상임위원장단과 함께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홍 의장은 도민의 대표로서 품격을 갖추고 도민의 삶의 질이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이 후반기를 함께하고 있는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의정활동 본질에 집중하고자 노력했던 충남도의회는 총 8회 회기 동안 462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특히 금융이나 안전 문제 등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의안을 처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 사정이 여건이 좋지 않지만은 지방의회는 나름대로 충남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강화하면서 의원 연구 모임 등을 통해 정책 역량을 확대하고 국회나 국책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의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 방안에 대해 공동으로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TV에서는 지난해 11월 많은 논란 끝에 천안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해가 바뀌고 천안시의회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해당 조례 발의자인 보가영 의원을 호선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천안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3일과 14일 이틀간 열립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해 11월 천안시가 인사청문 조례를 발의한 천안시의회의 뜻을 수용하면서 열리게 됐습니다. 위원회는 소관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양 교섭단체에서 한 명씩을 추천, 총 9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지난 6일 첫 회의를 열고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재선의 보가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 검증하고 그리고 그런 인사 과정들이 공정하고 투명성 확보되는 데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서 제대로 좀 검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회의 대상은 LH 출신의 신광호 후보자로 LH 내에서 스마트 도시 개발 처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아산시가 지난 9일자 언론 배포용 보도자료부터 기존 사용됐던 아트밸리 로고를 아산 방문회 관련 슬로건 로고로 교체했습니다. 시는 이날 배포된 자료부터 어게인 온양, 어헤드 아산이라는 슬로건을 게시했는데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아트밸리 로고는 도시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사용됐는데 올해와 내년 아산 방문의 해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로고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트밸리는 박경기 전 시장 재임 당시 한 제과회사와 상표권 계약을 맺고 사용해온 로고이며 상표권 표시 시한은 2028년 6월까지입니다. 지난해 초 동료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종담 의원에게 내려진 천안시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6월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나온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지만 의원은 곧장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12월 24일 이 안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며 이 의원의 징계는 확정됐습니다. 이 징계로 이 의원은 1월 3일부터 28일까지 모든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단 의정 연구와 서류 제출 요구, 의원 사무실 출입 등은 가능합니다. 천안시가 지난해 말 지역 교통환경 개선 공적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시는 특히 노인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통해 인도에 방호 울타리 및 바닥형 보행신호 등을 설치하고 구역 내 도로에는 안전표지, 노면표지,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는 등 보호구역 내 안전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충남 최초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 지도 사업을 시행해 어린이들을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보행수칙 지도에 힘썼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새 병원이 오는 5월 7일 본격 개원합니다. 병원 측은 현재 새 병원 개원을 위한 공정을 마치고 시운전 및 이전 준비 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5월 기공식을 갖고 시작했던 새 병원은 지하 5층, 지상 15층 1000병상 규모이며 옥상에는 응급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기장도 갖췄습니다. 이문수 병원장은 환자 친화적인 진료 시스템,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 환경을 갖춘 새 병원을 성공적으로 개원해 지역 주민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도심 속 청둥오리 떼의 모습을 천안TV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천안시의회의 모습은 시민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조직 개편한 심의 당시 집행부에게 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던 의회는 정작 새해 첫 회기에서는 조례안 부의 기한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민생과 관련한 수많은 조례들이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최근 김행금 의장과 의회 사무국은 의회 내 인사안을 놓고도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였습니다. 급기야 의장이 인사를 강행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인사에 대한 기본적인 법령조차 지켜지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는 천안시의회의 청렴도를 전국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국외 출장비 문제로 권익위 조사를 받는 등 바람잘 날 없는 한 해를 보낸 의회로선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를 받아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조금씩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 지금 27명의 의원들과 사무국 등 구성원 모두는 함께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70만 시민을 대의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